안녕하세요. 경매를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안산경매학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임장활동을 나왔습니다. 그동안 하는 일 없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주말이지만 어렵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데가요, 구로구인데 진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물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원장님, 10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추가적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내역이 나왔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럴까요? 정말 좀 파격적인 규제가 나왔죠. 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제가 며칠 전에도 그 규제 내용에 대해서 따로 긴급 이슈 점검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고, 그리고 모든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으며 지정된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같이 묶어버렸습니다. 이런 조치를 하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묶였다는 의미는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청의 허가를 맡아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아닌 사람은 주택을 아예 매수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조정지역으로 묶였다는 얘기는 대출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나온 규제가 가격이 15억 미만인 거는 6억까지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 25억 이상은 2억만 대출해준다는 대출 규제가 있죠.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로까지 묶었다는 거는 분양권까지도 심하게 규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는 현재 집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주택을 구매하지 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이 없다 하더라도 조정지역으로서 대출의 제한을 둠으로써 네 형편에, 네 소득에 맞는 집을 사, 이런 얘기입니다. 과도하게 자기 형편에 안 맞게 빚을 많이 내서 투자 위주의 주택을 구매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것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해서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사람들은 서울, 경기 지역으로 모여들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닐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면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 투자는 아예 못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 대안을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정부의 초강력 규제책에서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 물건도 경매 물건인가요? 경매 물건은 아니에요. 이 물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공매 물건입니다.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공매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즉 세금이 체납이 돼서 공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물건이 정부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규제 중에 가장 강력한 규제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매매를 할 때 실거주가 아닌 자는 아예 거래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경매와 공매는 예외가 되거든요. 경매와 공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미리 맡을 필요도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나 공매로 낙찰을 받고 나서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갭 투자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규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의 핵심은 갭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실거주 의무 때문에. 하지만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시면 미리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낙찰을 받으면 실거주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전월세 제도를 통해서 갭 투자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근데 왜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이라고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로 나온 물건을 허락을 받고 만약에 매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낙찰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에 돈을 빌려준 근저당권자나 아니면 체납한 세금을 받아야 할 관청에서는 돈을 다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둔 겁니다.
물론 압류재산 공매나 경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세는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로 낙찰을 받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예외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출도 나오나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거래 허가지역과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는 다른 의미입니다. 경매에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인정은 안 되지만 조정지역에는 묶여있죠. 그렇다면 대출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LTV 자체가 40%밖에 안 돼요. 근데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뒀죠? 15억 미만까지는 60%,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 25억 이상은 2억까지만 대출을 하기로 한 규제를 뒀잖아요. 경매로 낙찰을 받아도 보통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까지는 대출이 나오지만 LTV 40% 정도 내에서 대출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DSR까지 적용을 해야 되니까 입찰하시기 전에, 낙찰 받기 전에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분명히 따져보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낙찰을 받고 나서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갭 투자를 염두에 두신 분들은 부동산에 가서 전세를 얼마나 놓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확인되면 낙찰받고 모자라는 잔금에 대해서는 대법에서도 돈을 얻어서라도 두세 달 정도의 기간만 두신다면 잔금을 치르고 전세를 넣어서 보증금을 회수해서 갚아버리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셔서 갭 투자 물건을 낙찰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또 한 수 배웠네요. 그런데 원장님, 공매는 경매에 비해서 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공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압류재산 공매는 경매와 똑같이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 압류재산 공매를 제외한 나머지 공매는 일반 매매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경매는 경매 정보지를 통한 권리 분석들이 다 돼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니까 좀 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공매 물건 같은 경우엔 그렇게 정보지에서 도와주는 곳이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볼 때는 약간